2024년 7월 27일에 치루었던 103회 인사 2급 실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복구하신 후 2005 회사 B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자, 회사 코드는 2005 인사 2급 회사 B, 사원 코드는 이현우로 로그인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단에 회사 2005 인사 2급 회사 B, 그리고 사용자는 이현우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럼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될까요?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사업장 등록, 아니면 여기 찾기 메뉴에서 사업장 이렇게 해서 사업장 등록 들어오셔도 되죠. 네. 근데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 요 찾기보다는 메뉴의 그 시스템 흐름을 좀 보시고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000번의 회사 본사 사업장의 업태는 제조 도매이다. 인사 2급 회사 본사를 클릭하신 후 여기입니다. 업태. 제조 도매. 옳게 설명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인천 지점 사업장은 종사업장이다. 자, 종사업장인지 알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사업장 등록. 여기에 보시면 지금 주사업장은 회사 본사로 되어 있고요. 종사업장에 인천과 강원 지점이 종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설명도 옳은 설명이 되겠죠? 세 번째, 인천 지점 사업장의 주업종 코드는 제조업이다 이랬거든요. 주업종 코드는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신고 관련사항 탭에서 볼 수 있죠. 우선 인천 지점에 커저를 갖다 놓으시고 신고 관련사항에 그렇죠.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369301 옳은 설명이죠. 네 번째, 3000번의 강원 지점입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시 반기 신고를 하는 유일한 사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강원 지점에 커저 갖다 놔 볼게요. 그리고 기본 등록사항에 이행 상황 신고 구분이 반기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왜? 유일한 사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본사 한번 눌러볼게요. 본사도 반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본사와 강원 지점이 반기 신고고요. 인천 지점 한번 볼까요? 인천 지점은 월별 신고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사업장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답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부서 정보는 어디 가서 보면 되죠? 부서 등록. 네, 부서 등록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생산 부문에 속한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생산 부문 어디 가면 되면 돼요? 그렇죠? 여기 부문명을 불리시면 되겠죠? 자, 부문명에서 생산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했더니 조금만 제가 늘리도록 할게요. 사용기간이 만료된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연구개발부도 아직 사용 중입니다. 네, 모두 사용 중 맞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총 3개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2 부서입니다. 기획부와 해외 영업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회사 본사 사업장에 속한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사업장을 본사로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조회. 두 개의 부서가 모두 본사에 속한 사업장이었네요. 그래서 두 개의 부서가 아직 사용 중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 기획부 지금 열려 있는 거에서 기획부가 보이니까. 그런데 이 부서 코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서 코드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걸 꼭 보시고, 자, 1300번의 기획부 클릭하시고 영업부문 사용 종료일은 2019년 12월 31일인데 2021년이라 해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만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사기초 코드 등록 4. 사원그룹 G에 대한 출력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찾아요? 그렇죠. 인사기초 코드 등록 열으시면 되죠. 자, 인사급여관리에 기초환경 설정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인사기초 코드 등록 메뉴 클릭해 주세요. 출력 구분을 그렇죠. 4번의 사원그룹 G로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G4 직급은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만 관리하는 코드이다. 여러분, 이 직급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월급 계산하는데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급은 어디에만 나타나느냐? 인사정보 등록 눌러보세요. 만약에 모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인사정보 등록 클릭해서 재직정보 탭에 보면 여기 직급 여기 나와 있죠. 자, 일용직 한번 가볼게요. 일용직 사원 등록 클릭. 왜냐하면 직원을 상용직과 일용직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용직 관리에 일용직 사원 등록 클릭하신 후 아무나 클릭하신 후 지금 여기에서 직책은 있지만 직급은 없습니다. 즉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을 한 만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용직에는 직급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사정보 등록에만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일용직 사원 메뉴에서 현재 조회되고 있는 고용 형태는 생산직이다. 고용 형태. 자, 일용직 열었으니까 다시 한번 열어서 고용 형태를 이렇게 돋보기를 열으시면 일용직과 기술직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산직 잘못됐죠. 이렇게 메뉴를 열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인사기초 코드 등록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인사기초 코드 등록 클릭하신 후 고용 부분에 보시면 1과 0이 있습니다. 자, 1은 상용직, 즉 인사정보 등록에서 조회가 되는 고용 구분이 되겠고요. 고용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0이라고 되어, 즉 비교값이 0인 것은 일용직에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여기를 보셔도 충분히 답을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직은 지금 여기는 생산직이 없어요. 생산직이 없으니까 뭐 나타나지도 않겠지만 우선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일용직과 기술직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생산직이 있다 그러면 뭐 여기 생산직 가면은 1번에 돼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직종에 보면 여기 생산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비교값 있죠. 이 비교값은 비과세 관련 비교값입니다. 우리 생산직인 경우 비과세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즉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받는 거, 그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세 번째,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 대상 코드를 만들려면 G2 직종에 비고랑 1을 입력해야 된다. 예, 여기 나왔네요. 그죠?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 대상 코드를 만들려면 그렇죠. 1을 표시해야지 됩니다. 반드시 표시하셔야 체크가 가능하다. 네 번째,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줘야 되는 고용 형태 코드를 만들려면 G1, 고용 구분의 비교가 1인 고용 형태 코드로 생성해야 한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G1, 고용 구분에 오셔서 여기가 1로 되어야 된다. 그럼 한번 정말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정보 등록 클릭. 재직정보 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용 형태가 있어요. 얘를 돋보기를 열어보시면 상용직, 현장직, 단기직 이렇게 비고가 1인 것만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 나타나고 비고가 0인 거는 일용직 사원 등록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하시려면 여기 메뉴 오셔서 돋보기 열어보시는 게 더 확실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당회사는 2020년 7월 대리 직급의 호봉을 아래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대리 직급의 호봉 등록을 완료했을 때 7호봉 기준의 호봉 합계는 얼마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자, 기초환경 설정에 호봉 테이블 등록 클릭하겠습니다. 호봉 테이블 클릭하신 후 대리 클릭하시고요. 2024년 7월에 새로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용 시작 연원을 2024년 7월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 전건은 6월 달까지 급여 계산을 하고 7월부터는 새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일괄 등록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괄 등록. 기본급의 초기치는 250만원. 플러스키 한번 누르면 공색에 올라오죠? 증가는 10만원. 직책수당 같은 경우는 12만원부터 시작하고요. 5만원씩 증가합니다. 적용. 인상하기 전에는 반드시 호봉 테이블에 금액이 산정되어 있어야 인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일괄 인상 클릭. 기본급은 4.5%, 4.5. 직급수당은 3%. 이렇게 인상이 된답니다. 자, 정률 적용할 건데 혹시 기본급은 정률을 사용하고 직급수당은 정액을 사용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기본급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직급수당 해서 따로따로 정률이냐 정액이냐 이거를 구분지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정률 적용하겠습니다. 적용되고 나서 7호봉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합계금액, 호봉 합계금액을 물어봤으니까 367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5번. 당 회사의 인사, 급여 설정 기준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즉, 조회되는 화면 자체로 그대로 답을 답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환경 설정의 인사급여 환경 설정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수습직의 지급기간은 3개월, 지급률은 70%이다. 자, 수습직 지급기간은 3개월 맞네요. 지급률은 70%. 네, 옳은 설명입니다.
두 번째, 한 달의 일수는 한 달 정상일에 입력된 기준일 또는 월수를 반영한다. 한 달 정상일은 여기 있습니다. 30이죠. 여기에 월일수 산정을 한 달 정상일인 이 날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입니다. 그럼 한 달 정상일 말고 또 뭐가 있냐? 클릭해 보시면 당월일이 있어요. 자, 당월일은 매달 바뀌죠. 30일 기준일 단도 있고 31일인 경우도 있고 또는 2월 같은 경우는 뭐 윤달이 있으면 29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28일이잖아요. 이렇게 선택할 때는 당월일 아니면 내가 한 달을 그냥 30일로 정하겠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한 달 정상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변경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취소 누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데이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입니다. 귀속 연월. 네, 요게 귀속과 지급월이 두 개가 있다. 그럼 동시에 똑같을 때 집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귀속 연월만 맞으면 집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지정한 기준일수. 퇴사자 눌러볼까요? 아, 네. 월일이네요. 기준일수를 초과. 즉 25일을 초과하면 월급여를 일할이 아니라 월할로 지급해야 되죠. 즉 25일을 초과하면 한 달치. 25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4번. 여기 월할로 지급한다. 그랬으면 맞았어요. 6번 가겠습니다. 당회사의 2024년 6월 귀속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초환경 설정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클릭 6월로 조회를 해 놓으시고 첫 번째, 급여와 상여는 동일한 지급일에 동시지급이다. 여기 보시면 알아요. 동시발행. 즉 급여와 상여가 동일한 날짜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옳은 설명이죠. 두 번째,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의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반영한다. 자,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반영한다 라는 것은 여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선택할 때 직접 선택할 거냐 아니냐라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대상자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 더블 클릭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6월달에 입력이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한 번만 여기 밑에다가 제가 넣어 볼게요. 왜냐면 똑같이 넣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직종 및 급여 형태별이냐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등록할 거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직접 반영했다 그러면 여기가 1번인 사용자 직접 등록으로 표시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삭제해야죠. 내가 입력해 본 거는 반드시 삭제하셔야 돼요. 뒤에 문제를 푸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삭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 지급일자에 특별급여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즉, 지급급여 구분에 특별급여를 넣을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예요. 자, 만약에 동시 발행이 즉 분리로 되어 있으면 넣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동시로 되어 있으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네 번째,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내 퇴사자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실제 근무 일수이니까 일할 지급하겠다라고 돼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상여를 클릭하셔서 여기 퇴사자 상여 계산이 일할입니다. 일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만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월일인 경우에는 20일 이상 근무하면 한 달치, 20일 이하 근무하면 근무한 일수만큼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7번 문제 가겠습니다. 당 회사의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인사정보 등록 클릭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인사관리에 인사정보 등록. 첫 번째, 이종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못 찾겠다. 그럼 여기다 이종현 찾으시면 돼요. 자, 이종현. 국내 영업부 소속이고 급여이체은행은 기업은행이다. 자, 재직정보 쪽에 보시면 국내 영업부. 네, 맞네요. 그리고 급여정보에 오셔서 급여이체은행, 기업은행. 맞습니다. 정영수 클릭하겠습니다. 정영수 클릭하신 후 직책은 매니저이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자, 매니저는 재직정보에 있어요. 직책 매니저 맞습니다. 노조는 급여정보에 있죠. 노조 가입 여부 여. 네,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진영. 자, 오진영 클릭했어요. 생산직 총급여 비과세 대상이며 여기 있습니다. 생산직 총급여 1번 비과세로 되어 있죠. 즉 3천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비과세가 됐어요. 국외소득은 존재한다 그랬는데 국외소득 유무가 비해당이네요. 그러면 국외소득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유진. 세대주이며 세대주는 인적정보 앞에 있어요. 자, 인적정보에 세대주 여부 여기 있습니다. 네, 여니까 세대주가 맞고요. 수습적용 이력이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재직정보 탭에 있습니다. 여기 수습적용 여를 정형했고요. 만료일은 2020년 8월 10일이다. 네, 옳은 설명이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바르지 못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가겠습니다. 당회사는 전체 사업장 991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2024년 교육평가 우수한 사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지급한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교육평가 메뉴로 가겠습니다. 자, 인사관리의 교육평가. 교육명은 991. 자, 6월 달에 실시한 거네요. 여기에서 오른쪽 교육평가가 A인 등급과 B인 등급에 차별을 두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A는 1명, B는 하나, 둘, 셋. 자, 얘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싶으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얘가 잘 안 보이니까 이쪽에다 놓을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렬 및 소개 설정, 정렬 및 소개. 그리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교육평가 부분이죠. 그래서 교육평가를 오른쪽으로 추가하신 후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A, B, B, C, C, D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명, B는 3명. 아니면 그대로 그냥 찾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럼 10만원과 5, 3, 15, 25만원이 답이네요. 정렬 소개한 후 그냥 나오셔도 상관없고요. 다시 되돌려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회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는 거냐 그 차이니까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사 김종욱 사원에 대해 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인사 기록 카드 1입니다. 김종욱 클릭. 그리고 가족 탭에 이렇게 클릭해 놓으세요. 되셨나요? 네, 여기 화면이 좀 잘렸으니까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래도 잘렸죠. 네. 여러분은 화면 크게 놓고 보세요. 첫 번째,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적용 대상자가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공제를 받는지를 보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시면은 여기 장애인 구분에 있어요. 국가유공자가 있네요. 자,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구분은 몇 가지로 나누냐? 3가지로 나눠요. F2를 눌러보시면 지금 얘가 마감이 돼서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3가지가 있어요. 장애인법에 의한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그리고 또 하나가 항시치료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있다. 네, 옳은 설명이고, 두 번째,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공제항목별 명세 미적용 대상자가 존재한다. 자, 그거는 여기입니다. 연말정산. 그리고 부양여부. 부양여부는 저기고 여기. 자, 지금 현재 부양하면서 연말정사가 체크되어 있다라는 거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적공제 연말정산에 체크 안 된 사람이 있거든요. 김태영은 자녀이지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미적용 대상자가 존재합니다. 다 되어 있지 않죠. 네, 요렇게 요거 좀 줄여볼까요? 네. 네, 제가 화면을 좀 작게 해갖고 네. 여기 보면 연말정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인적공제와 공제항목별 명세를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체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적용 대상자가 존재한다. 네, 존재합니다. 세 번째, 부양가족 중 가족수당 적용 대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가족수당은 어디와 관련이 있냐? 여기 수당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게 가족수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수당을 주겠다. 그러면 해당, 가족수당 안 주겠다. 그러면 비해당이거든요. 근데 김현숙, 김태민, 김태영이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이 옳지 않아요. 부양가족 중 외국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여기 내외국인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내국인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당 회사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2024년 6월 30일 기준, 요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 특별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지급한
총 특별근속수당은 얼마이냐? 이때 퇴사자는 제외, 미만 일수는 올리고 모든 경력사항은 포함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뉴 어디 가서 보냐? 근속 연수 현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속 연수 현황 클릭. 모든 사업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업장은 그대로 두시고요. 기준 일자가 2024년 6월 30입니다. 미만 일수 올린다 그랬죠? 올려주시고 퇴사자는 제외시켜 주시고 모든 경력사항은 여기 모든 경력사항은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신 후 15년 이상 이랬으니까 10년 이하 누르시면 안 됩니다. 15년 이하를 누르셔도 안 되죠. 왜? 15년 이상 그랬으니까 20년 이하를 누르셔야 됩니다. 클릭하시면 6명 그리고 20년 이상 그랬으니까 25년 이하 30년 이하 누르셔야 됩니다. 25년 이하는 6명 30년 이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6 곱하기 15만원 그리고 6 곱하기 20만원 이렇게 하면 210만원이 되죠. 왜냐면 15만원 곱하기 6이 90만원 그리고 20만원 곱하기 6이 120만원 해서 210만원이 답입니다.